1번부터 보시면은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죠.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사.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 작성할 때 당연히 계속기업이죠. 하다가 망한다라는 전제조건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중요한 항목이랑 통합. 통합의 뜻이 뭐죠? 합치는 거죠. 그럼 우리 중요한 걸 합쳐야 돼요? 덜 중요한 걸 합쳐야 돼요? 덜 중요한 네, 덜 중요한 걸 합쳐야죠. 왜냐면 합친다는 얘기는 내가 표현할 때 덜 중요하니까 합쳐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따로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따로 표시하고 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합쳐서 표시하고. 그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통합 표시.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연 설명. 왜냐면 우리 회계의 최대 단점이 하나 있어요. 회계는 다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숫자가 아닌 것들 표시를 못 하잖아요. 그걸 표시해 주는 걸 주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단가 결정 방법이죠. 우리 단가 결정 방법에 하나씩 계산한다 개별법. 그 다음에 먼저 들어왔다 뭐죠? 선입, 나중, 후입.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하면 이동평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지하면은 총평균법.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 거 맞죠? 왜냐면 선입선출법의 뜻은 옛날 거 먼저 팔고 최근 거 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개별법은 실무에 적용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정확한 거는 맞아요. 개별 나오면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계산 방식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청소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청소가 대청소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다음에 일반 청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하는 건 그냥 청소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청소가 좋은 건 알지만 네. 많이 해요?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후입선출법은 매출 원가가 가장 최근 걸로 돼요. 왜 그러냐면 후입선출법의 뜻이 최근에 거 먼저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 맞고 평균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평균법하고 뭐요? 총평균법.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 그래서 유형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전체를 재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해요. 취득원가가 뭐냐면 헷갈리시면 취득이 뭐 하는 거죠?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구입가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 주고 샀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니고 요거는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4번은 요거 좀 외워놓으세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책 어디서 만들죠? 저기 여의도에서 만듭니다. 국회의사당에서.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은 국회의사당 여의도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거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감가상각은 아니에요. 왜냐면 감가라는 거는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예측하는 거지. 그래서 감가상각은 제외하고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뭐 대손이나 감가상각 이런 것 등이고 전진법.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번에 보시면 법법 바꿨잖아요. 법 바꾸는 건 무슨 변경이라 그런다고요? 정책의 변경.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보고 정책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법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2번은 감가상각이라 아니고 4번도 감가상각이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대손.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요거는 요 두 줄 외워놓으시면 10개 나오면 8개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파트가 원래는 되게 복잡한 파트인데 저희 시험에서 거기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너무 복잡한 부분까지는 안 물어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저거 두 줄 잘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5번은 분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자기 주식. 무슨 주식이요? 자기 주식. 자기 주식 500주를 주당 300원에 취득했대요. 액면금액 주당 200원인데 자본금 아니면은 액면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이게 왜 계산기가 안 나오지? 희한하네. 거기 보시면 500주에 한 주당 얼마 주고 샀다고요? 300원. 네, 액면가액은 저거일 때만 필요한 거예요. 자본금일 때만. 그래서 자기 주식을 15만원 주고 샀고요. 그리고 뭐 주고 샀는지 안 나오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뭐요? 현금. 왜냐면 대변은 솔직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3번은 아닙니다. 그리고 뭔지 헷갈리시면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이중 300주는 주당 400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200주는 소각했대요. 그러면 일단 300주 먼저 할게요. 400원에 소각했으니까 12만원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 때는 300원 주고 샀죠. 그래서 9만원. 그 다음에 팔았는데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주식 처분.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5번. 왜냐면 글씨하고 숫자 나오면 분계를 일단 할 줄 아셔야 맞출 확률이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200주는 뭐 하셨대요? 소각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자기 주식이 몇 주 남았냐면은 6만원어치 남았죠. 그 다음에 소각하면 주식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죠. 그래서 자본금은 200원이니까 4만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만원. 요거는 자본 조정. 자본금은 자본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기타 포괄은 없어요.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의 목표는 3개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6번 원가 계산 항목이 아닌 거. 우리 원가는 5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500번대예요. 그래서 제조 원가는 5.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뭐라 그래요? 8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생산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영업용은 5예요, 8이에요? 8. 8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원가가 아닌 거 찾으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배부. 우리가 배부의 뜻이 뭐죠? 배부? 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 줄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은 직접 뭐요? 노무 시간.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건 거기에 있는 거 정리하는 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 정리가 좀 돼야 맞추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예산 금액은 거기 보시면 얼마라고 써 있냐면 150만 원. 그다음에 몇 시간이요? 500시간. 그다음에 실제는 165만 원. 그다음에 배부 차이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네, 그러면 몇 시간이냐? 그러면은 우리 150만 원에 500시간이면 시간당 얼마죠? 네, 3,000원 나오죠. 그래서 150만 원을 500시간으로 나누면 3,000원 나와요. 그러면 얘는 165만 원 벌었죠. 맞죠? 그러면 3,000원으로 165만 원 벌려면 몇 시간 일해야 돼요? 550시간.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요 기준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50만 원 버는데 500시간이 필요했대. 그러면 300시간, 아니 3,000시간 쓴 거죠. 아니 그 3,000원 든 거잖아요, 시간당.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당월의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요거는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계산 문제예요. 아, 이거 아닌데. 왜 이래? 우리 만약에 제품 수량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초 제품,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인데 거기 보시면 기초 몇 개래요? 예, 월초가 500개래요. 몇 개래요? 500개. 그 다음에 기말 몇 개래요? 300개. 그 다음에 몇 개 팔렸대요? 1000개 팔렸대요. 그러면 몇 개 만드는 거예요? 800개 만든 겁니다. 왜냐면 차변과 대변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800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또 제품으로 요번에는 이제 금액으로 구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수량이고 똑같은 건데 이제 몇 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기초가 얼마예요? 67,000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왜 구했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몇 개 만들었다고요? 800개. 그럼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한 개당 얼마래요? 만드는데? 110원이래요. 그러면 800개 곱하기 110원 하시면 88,000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 구할 수 있냐 없냐예요. 그 다음에 대변의 매출원가, 남은 건 기말 제품. 그 다음에 기말하고 월말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월말이라고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하는 거고요. 기라고 나오면 몇 년에 한 번씩 계산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 차이밖에 없어요. 구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이제 월이라고 나오면 한 달. 그 다음에 기라고 나오면 1년.
그 다음에 기말은 55,000원이래요. 얼마요? 55,000원. 그러면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10만원 부족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냐면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래 얘 또 색깔이. 요것도 T자인데 제가 제공품하고 요 옆에다 뭐라고 쓰죠?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이라고 써요 안 써요? 쓰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 제품이라고 쓰면 옆에다 뭐라고 쓰죠? 손익계산서.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있잖아요.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그리고 얘는 겹쳐요. 얘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어디에만 있어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무슨 얘기 했냐면은 일단 암기가 안 됐으면 저거 먼저 외우시라니까요. 원가 얘기. 그래서 그게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원가 얘기가 외웠을 때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A4 용지 한 바닥에서 5개라고 치면 3개는 무조건 외운 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거 못 외웠어. 그러면은 원가 얘기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외우시는 게 가장 외웠을 때 가성비가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손품. 일단 공손품의 뜻을 아셔야 돼요. 공손품의 뜻이 뭐냐면 불량품을 공손품이라고 해요. 무슨 품이요? 불량품. 그 다음에 이거 맞추시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T자 문제예요. 제공품 수량. 그래도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수량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러니까 요건 T자만 외우면 맞추실 수 있어요. 기초가 1500개 그 다음에 착수가 8500개 착수가 이번에 만들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이 700개 그 다음에 공손이 1300개.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8000개 나와요. 완성이. 요걸 구할 수 있으셔야 10번은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완성품의 3%가 정상이래요. 그러면 8000개 곱하기 3% 하시면 240개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현재 공손이 1300이잖아요. 그러면 240개가 정상이면 비정상은 몇 개가 돼요? 1060개.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요것만 구하실 수 있으면 산수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수학은 아닙니다. 저희 시험은 뭐 x제곱 나오고 막 이런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T자 같은 거 잘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과세표준. 그래서 제가 과세표준만 나오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과세표준은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공급 대가의 뜻은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 다음에 우리 매출세액 계정 과목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 매입세액 계정 과목은 뭐예요? 부가세
배급금, 자산.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과세표준이라는 글씨가 나오면 이거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맞다. 11번 답 안 구했죠? 내용만 적었죠? 아이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발급한 세금 계산서 중 영세율, 영세율은 과세표준 맞아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이렇게 보는 것도 방법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여기 많이 들어가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네,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 과세표준이라고 있어요. 있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1번부터 9번까지예요. 여기 영세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영세 세금 계산서. 그래서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1550. 요건 일단 영세예요. 그 다음에 매입 쪽에 보시면은 1550이고 부가가치세 얼마죠? 155만원. 근데 이 중 거래처 선물용이라고 있어요. 거래처 선물용은 불공입니다. 뭐라고요? 불공. 그러면 150만원이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공식을 여러 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이거 왜 알아야 되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납부세액이라고. 그럼 납부세액 얼마예요? 250. 그 다음에 매출세액은 모르죠. 매입세액은 얼마예요? 150이에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400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400. 근데 우리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몇 프로죠, 우리? 10%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공급가 구해야 돼요. 그럼 공급가는 400만원, 얼마에다 10% 곱하면 400 되죠? 4천. 맞죠? 네. 요거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4천 얼마예요? 200. 3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 그럼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다? 10%다.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정리하세요. 근데 이런 거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 우리가 산수 논지 오래돼서. 이거 아마 고등학교 다녔을 때 풀라 그랬으면 잘 풀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산수를 열심히 할 때니까.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업자 등록. 그래서 사업자 등록 나오면 제가 맨날 이렇게 뜰 거예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다음에 2일 이내에 발급해줘요. 그 다음에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 2번. 이거 왜 냈냐면요. 옛날에는 3일이 맞아요.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며칠로요? 2일로. 그래서 낸 거예요. 법 바뀌면 원래 한 번씩 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4월달 전산세무 수업이 강사 입장에서는 가장 하기 싫은 수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책이 3월달에 나오거든요.
근데 수업은 대부분 2월 달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강사가 미리 법 바뀐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요즘에는 재미없어서 안 하는데 옛날에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다른 강사분들 평가 읽는 게 취미였어요. HRD 들어가면 다 뜨잖아요. 네, 여기 학원은 어떻더라 그러면은 꼭 4월달 시험 끝나고 이제 수강평 올리는 거 보면 몇몇 학원에서 이렇게 써요. 강사분을 우리가 가르쳤다. 네. 그러니까 강사분 중에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강사들이 읽을 수 있어. 강사들이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름은 안 나오는데 대충 보면 누가 썼는지 알죠 뭐. 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데 거 보는 게 취미였어요. 그 역대 최고는 저기 부평역의 어느 학원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강사가 나이가 많아서 싫었다. 그 무슨 생각 들었냐면 얜 제정신이 아니다. 공부하러 왔지 강사한테 강사 얼굴 보러 왔나? 그러면 콘서트를 가야지. 근데 그거 말로는 안 쓰고 우리 1, 2번, 3번, 4번, 5번 선택했어. 아 그거는 안 나오고요. 마지막에 글 쓰는 게 있어요. 아, 거기다 글 쓰시면은 뜨고 글 안 쓰면 안 뜨고. 네. 그거 보는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강사로서의 자질이 없다. 네. 저도 써주고 싶었어요. 수강생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그렇죠. 저도 항상 한 70% 이상 만족시키면 그냥 요번 반은 잘 넘어간 거다.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한 5년 일할 때 한 2년 차 때 싸움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든 거긴 한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만 이제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 거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좀 하인 부리듯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식당도 있잖아요. 식당도 보면은 이게 사람을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 식당 와서 사 먹어서 너한테 네가 돈 버는 거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약간 좀 이렇게 하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저쪽에서 부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유턴했어요. 왜냐면 얼굴만 봐도 짜증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한 2주 지났더니 책 집어 던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느낀 거지. 그렇죠. 본인이 느끼게끔 저도 하긴 했으니까 제 잘못도 있었죠. 근데 조용히 끝냈어요. 저기 수강료 돌려드리고 안 나오시기로. 근데 제가 끝낸 게 아니고 그 반분들끼리 대화해갖고 당신 다음부터 나오지 말아라. 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거기 인기 강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겪고 나서 아 내가 100% 다 만족은 못 시키는구나. 그래서 오후반 띄어서 다른 강사분 주고 저는 거기에서 오전만 하고 다른 일자리 찾아서 오후엔 다른 데 가고 그랬죠. 그래도 100% 만족이라는 건 솔직히 식당도 똑같잖아요. 다 맛있다 그래도 맛없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긁고 넘어지는 경우는 짜증나. 그렇죠. 근데 그분은 그것보다는 그냥 넌 내가 돈 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약간 이런 거라. 저도 사람인지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불산입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필요경비가 비용이고 불산입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왜냐면 불자가 무슨 불자예요? 아니 불자잖아요. 그래서 인정 안 하는 거 찾으란 얘기예요. 기부금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합니다. 비용으로.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쓴 경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벌금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급 비용 안 해요. 왜냐면 성급 비용은 왜 안 하냐면 이건 올해 비용이에요 내년 비용이에요? 올해. 성급. 성급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먼저 줬다. 언제 거 먼저 줬다? 내년 거. 그러면 올해 처리해야 돼요? 내년에 처리해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정답은 나다라. 3개. 대손금 처리하잖아요, 우리. 맨날 대손 삼각비. 어저께도 나왔었죠? 그래서 정답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성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성급의 뜻이 먼저 준 거잖아요. 요거는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예요. 차기 거. 그래서 정답은 3개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거 일단 1번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지금이 아닌 그런 가로
어느 거래요? 인체와 옆에 금지금은 아, 금지금이라는 게 잠시만요. 저도 저거는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금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 이거는 저거요. 말 그대로. 네, 금. 네. 금지된 금 아니에요. 금지된 금이 아니고 금. 네. 금으로 네, 금 얘기하는 거예요. 금으로 화폐 따지는 건 그렇죠. 아니라는 네. 거죠. 그래서 금지금이 그 금지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네. 왕래하는 거. 그렇죠. 네. 금으로 사고 파는 건 그건 아니다. 금수출. 네, 그렇죠. 금수출.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 영세는 네 가지 있었죠. 영세율 모요,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을 영어로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1번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 외국에다 수출하는 것도 영세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외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행 위탁. 대행 위탁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수출 회사인데 우리가 수출을 직접 안 하고 그 수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관세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한테 맡기잖아요. 이거는 국내 거래. 그렇죠. 이건 국내 거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영세가 아니고 과세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가운데에서 수수료 받고 일만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관세사 쪽으로 취업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관세사에서도 격리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인천에 관세사 많아요. 왜요? 연안부두 때문에. 예? 관세사는 대표적으로 면장이 나오는. 그렇죠. 이제 그런 업무는 관세사분이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이제 영수증 처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격리 직원 하시면 좋은 게 법무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변호사 회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막말로. 왜요? 격리 직원은 다 필요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는 격리 직원도 할 줄 알고 그쪽 업무도 좀 아는 사람. 경력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역회사에서도 사람 뽑을 때에 격리 직원 할 줄 알고 외국어 되는 사람. 요즘에는 좀 플러스 알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하나만 했다 그러면 요즘엔 일명 인건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일명, 편의점으로 치면 그런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건비에 비해서 매출액이나 이런 건 따라갈 때도 있고 못 따라갈 때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추세는 어쨌든 그런 쪽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스마트 스토어 많잖아요. 네. 쇼핑몰. 네. 그쪽에서도 격리 직원을 뽑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뽑냐면 격리 직원 플러스 뭐 홈페이지 관리 아니면 격리 직원 플러스 납품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두 개를 더 요구하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쇼핑몰 저기 가수 한 명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경력직을 뽑는데 2,500 주겠대. 그래갖고 쌍욕 먹고 계시죠. 예. 근데 계산적으로 그냥 저기예요. 최저임금에 맞아. 최저임금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력직을 뽑는데 최저임금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죠. 그리고 지는 3천만 원짜리 협찬 받아갖고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있는 거죠. 공인인 사람과 일반인인 사람이 그랬으면 그럴 수 있어 이러는데 그 사람은 막말로 공인이잖아요. 근데 그 연봉 네. 얘기하는 거죠. 네, 연봉. 근데 최저임금으로 경력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월급이 원래 지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원래 월급이 올라가려면 경력직들이 금액 적은 데 가면 안 돼요. 근데 연봉이라는 거는 보너스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본인들 몸값을 올리려면 금액 작은 데는 안 가면 몸값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죽겠어. 예. 그러면 내 경력보다 월급을 적게 줘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업자가 이걸 이용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죠. 한 달에 210만 원인데 세금만 뺀 거죠. 아니 세금 빼기 전이에요. 세전. 전이잖아요. 그렇죠. 세전. 그러면 뭐 그러니까 2,500이면 그냥 딱 저거예요. 최저임금. 네. 왜냐면 이게 연봉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회사는 퇴직금 포함인 회사도 있어요. 거의 퇴직금 포함. 퇴직금 불포함인 회사도 있어요. 네. 지금 아직도 불포함한 데가 좀 의외로
그러니까 제일 원래 좋은 거는 연봉이 2,400이야. 그러면 12로 나누는 게 제일 좋은 회사예요. 그러면 퇴직금 별도니까. 근데 18로 나누는 회사도 있어요. 보너스 500%. 막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런 걸 몇 번 겪었지만 얼마 주실 거예요? 라고 못 물어봐요. 잘. 그렇죠. 예.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 왜 못 물어보냐면 안 뽑아줄까 봐. 항구를 진짜?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예. 1순위인데. 그래서 저는 언제만 물어보냐면 면접하다 보면은 아, 이 회사는 오면 안 될 것 같아라고 감이 오면 물어봐요. 얼마 주실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회사 내규에 맞춰서 주겠대. 결론은 조금 준다는 얘기예요. 일단 사업주가 미리 얘기하면 그나마 그 사람이 양심적. 아, 그리고 대부분 미리 얘기하는 데는요, 동종업종 중에서 자기들이 중가운데 이상은 주는 데들이에요. 그런 데들은 지들이 먼저 오픈하거든요. 근데 거의 최저임금 주는 데들은 월급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회사 내규에 맞춰서 주겠다. 그러면 거의 최저임금 준다는 얘기예요. 저도 몇 번 겪어봤는데 안 갔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래요. 됐으니까 저 뭐라 그러냐면 딴 데 돼갖고 못 간다고. 뭘 되긴 뭐가 돼요. 백수인데. 가기 싫으면 이제 예, 좋게 좋게 끝내려면 제일 좋은 게 그거거든요. 아, 다른 데 돼서 못 갈 것 같다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자고. 그리고 끊고 또 잤죠.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면접 보다 보면 아, 여기는 가야지 가지 말아야지 이게 대충 보이긴 하잖아요. 저도 뭐 면접을 한 군데 본 것도 아니고 직장을 한두 군데 잡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5번 보시면 이자 소득에다가 밑줄 치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일시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금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요때는 연금소득이 돼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때는 기타소득이 돼요. 국민연금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 받으려면 몇 년 이상 부어야 돼요? 20년. 10년. 10년? 네, 10년 이상만 부으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9년만 부었어.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고 땡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내리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 못 내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현재보다 현재 9% 내거든요. 국민연금을. 그러니까 사업주 4.5%, 나 4.5% 내고 있는데 아마 12% 내지 14%로 올릴 거예요. 이건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올리고 그 다음에 받는 거는 줄이고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고갈되는 것도 맞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떠받칠 수 있는 애들이 없잖아요. 지금 서울도 뭐 학교가 2개가 없어지니 4개가 없어지니 이 난리인데 지방은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연금을 늦게 주거나 아니면은 연금 받는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내는 금액을 뭐 하는 거예요? 늘리거나. 그 중에서 일단 두 가지는 하기로 거의 확정이에요. 그래서 더 내고 덜 받는 걸로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든지 다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인구만 늘어나면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이 벌어서 내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인구가 뭐 하고 있어요? 줄고 있죠. 그러면 잘못하면 막말로 그 자라나는 새싹들이 연금으로만 40%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500 받으면 200만 원이 연금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 되면. 그래도 지금 말 나오고 있는 거는 더 내고 덜 받기. 이걸로 거의 확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한 번에 받는 건 기타소득이고요. 우리 기타소득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 그래도 우리 연금 한 번에 받는 건 한 번 받으면 땡이잖아요. 더 이상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타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다음 거 보도록